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광고가 지난주에는 2개였는데, 그렇죠? 2부 시작할 때 하나로 줄었습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해서요. 국민연금 탈퇴? 글쎄요, 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가 모션을 쓴 거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이런 견해도 있군요. 이 보험, 이런 국가 안전망에 그런 공기업이 아닌 또는 나라가 아닌 사기업으로 채워질 때 삶의 질은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전력이 그렇고 수도가 그렇고 의료 서비스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그런 자각된 사람들의 일이겠죠. 전라도에 가면 막걸리 시키면 안주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왕싸가지님 사시는 곳은 영남 쪽이시죠?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처음 경험했어요. 지금은 전주에 가면 이런 막걸리촌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주 근처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전동터미널이라고 간이터미널이 있어요. 전주에 가면. 거기서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같이 외출 나왔던 옆중대에 저보다 계급이 높았던 그런 사람. 중대가 다르면 서로 존댓말합니다. 계급이 다르더라도. 예. 그 양반이 저 터미널 옆에 있는 막걸리집으로 데려가더니 막걸리 시켜요. 근데 안주들이 쭉 나오는데 이 씻기다시 치고는 참 많이 나오는군. 내용도 충실하고. 그랬지만 저는 메인 안주를 잘 먹기 위해서 손을 잘 안 대고 있었어요. 막걸리 먹으면서. 그랬더니 옆에서 손이병 뭐 안주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걸리 값만 받고 안주를 그렇게 내오는 것이죠. 와. 그래서 허겁지겁 먹었죠.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음악 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안도현 시인께서 저를 안내했던 것이 바로 막걸리촌이었습니다. 그때는 막걸리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런 촌이 형성될 때였죠. 촌놈 감격했죠, 진짜. 막걸리 주전자를 거듭할수록 나오는 그런 새로운 안주들. 그래서 이제 이 전주를, 호남을 마라세의 고장이라고 하는구나. 맛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음식 갖고 지나치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그런 동네.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평론가를 앞에 놓고서는 먹는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빅매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유현진 선수가 내일 무너지면은 다저스도 올해 농사 끝인 거죠. 한 게임 더 남습니까? 한 게임 더 남았죠. 마지막 기회는 있죠. 내일 지더라도. 7전 4승제. 하지만 내일 다저스를 구해낸다면은 그야말로 에이스급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존경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 탄생의 어떤 그 무대가 마련되어진 건데요. 네. 진짜 스타냐 아니냐, 네. 스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히려 이런 때에 발휘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화려한 그런 무대 등장을 흔들리지 않게 그 실력 발휘한 선수가 있고 평소에 잘하다가도 한 구의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에 무너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실력은 좋은데 스타 반열에 오르긴 좀 힘들죠. 그런 면에서 이승엽 선수가 그렇죠. 중요한 경기 국제대회 가고 죽수다가 막판에 홈런 하나 쳐갖고 영웅으로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팀이 뭐 7대0, 8대0으로 이길 때는 홈런 빵빵 터뜨리는데 1대1 구회 말에서는 삼진 아웃 당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플레이오프가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오늘 경기가 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넥센하고 두산. 넥센 두산은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근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지구수는 저는 조금 좀 실망은 했어요. 왜요?
경기 자체는 스코어면으로 보면은 4경기 이제 4차전까지 치렀잖아요. 네. 4경기가 모두 이제 한 점 차. 그리고 이 9회 말에 결승타가 나오고 연장 14회까지 가고 이 접전이었는데 네. 이 점수로 보게 되면 투수전의 양상으로 흘러간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몇몇 경기에서는 이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난 뒤에 중간계 투진이 올라오면서 네. 기회를 만들고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가 나야지 좀 짜릿한 맛이랑 좀 제대로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네. 이 투수의 폭투라든지 아니면 내야진의 실수라든지 네. 이런 게 자꾸 겹쳐지면서 득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었죠. 옛날에 고교 야구가 그런 걸로 인기를 얻었었죠. 고교의 야구는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니까 이해는 가나. 예, 예. 이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인데 저는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참 넥센이 보면 장해요, 그죠? 장하죠. 예, 아니 막내 물론 현대를 인수한 팀이긴 하지만 예. 막내 팀인데 저는 현대가 그 야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기분이 나빴고요. 예. 대기업이 취할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예. 그때 넥센이 이 구단을 인수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예. 새로운 시도구나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넥센이 어떤 팀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니다. 네. 2008년이었습니다. 예. 현대가 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놨죠. 네. 놨어요. 그런데 이 현대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모두들 이 뭐 하는 데야? 네.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네네. 그 이름하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고 투자 회사였었어요. 아, 예. 거기에 그 이장석 그 사장은 네. 메이저리그나 이 그 프로스포츠를 그 본토에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마인드는 이 사업이다 프로야구는 이런 마인드였었죠. 네. 예, 그런데 야구인들은 모두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언제 어떻게 또 뭐 1, 2년 운영하다가 이게 기업이 망해서 프로야구팀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대기업에서 해야지 된다. 네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현대를 인수하겠다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네. 이 이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처음에는 우리 담배를 타이틀 스폰서로 연입해가지고 우리자가 붙었고 아, 예, 우리 예. 담배가 더 이상 후원하지 않으면서 넥센이 등장해서 넥센으로 이름을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탄생은 지역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로 하면 대기업이 예. 스폰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구단이 생겨난 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20세기 네. 이 지난 20세기 한국 스포츠의 가장 대표할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2002년 월드컵이나 네. 아니면은 뭐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판단해 보건데 21세기 한국 스포츠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사건은 하나밖에 없다. 네. 엄밀한 의미의 프로스포츠 구단을 경영을 해서 네. 흑자를 최초로 실현하는 구단. 흑자요? 예, 흑자를 오. 최초로 실현하는 구단이 있다면 네. 21세기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기념적인 네. 사건이라고 기록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넥센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 야구 기업이죠. 네, 네. 프로야구를 통해서 돈을 벌어내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기업인데 네.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팬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뭐 장원삼 선수라든지 예. 아니면 황재균, 뭐 마일령, 뭐 이런 이태근 이런 선수들을 돈이 없으니까 선수들을 팔아가지고 예. 돈을 마련해서 구단을 근근히 운영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가지고 현재는 그래도 좀 한 2, 3년 전보다는 굉장히 사정이 나아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넥센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팀이 한번 우승을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넥센 같은 기업 운영, 넥센 같은 야구 구단 운영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야구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요? 야구는 프로야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단이고 선수들과 감독도 코칭 스태프도 적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네. 대기업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히신 분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넥센에 대해서는 좀 발목을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이거든요.
모션을 갖고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넥센 같은 팀이 잘 돼야 프로야구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시선과 넥센 같은 영세한 팀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넥센 같은 팀이 잘 되면 왜 프로야구가 발전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프로야구는 우리도 이제 프로야구 82년에 출범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프로야구는 아니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후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프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가지고 야구단 자체가 수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속적인 프로야구를 지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LA 다저스라고 하지 무슨 휴렛 패커드 다저스 이렇게 얘기하진 않군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대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대기업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 프로야구를 사업 자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구단 운영의 목적이 그 모기업의 이미지라든지 홍보 수단에 있는 거고 야구 기업이 운영할 때는 야구 자체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원천인 팬, 그 야구의 경기력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결과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넥센 같은 기업이 한번 우승을 해서 넥센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그 가특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돈성이 우승 못할 때가 좋았는데 크크 하셨는데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이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경산에 볼파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좀처럼 우승을 못하고 진짜 가난한 롯데 타이거스가 다 이겼어요, 진짜. 그랬죠. 롯데 타이거스가 다 이겼는데 어느 순간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김웅용 또는 선동열 같은 우승 맛을 본 분들을 영입해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삼성이 지금 3연패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전성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특님께서 이게 농담으로 하신 얘기인지 모르지만 삼성, 돈성이 우승 못할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실은 저는 삼성 같은 팀이 잘 돼야지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은 우리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이 돈성이 우승 못할 때가 좋았다. 그분은 저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기뻤어요. 삼성이 우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왜냐하면 우승하지 못할 전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돈을 엄청 써가지고 좋은 선수를 대결했는데 우승을 못했죠. 그것을 보고서 삼성한테는 외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삼성이 왜 문제냐면은 이 대기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로야구 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기업 홍보랑 이미지 관리에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결과죠. 성적. 성적이 안 나면 감독을 여지없이 해임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 해임을 시키고 저 감독이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저 팀의 감독이 좋을 것 같다. 작업을 해서 무조건 데리고 오죠. 우승을 위해서 돈 무조건 쓸게 적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좀 과하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함수가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 귀한 줄 몰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어도 예를 들어서 김웅영 감독이나 그 후에 선동열 감독이 와가지고 몇몇 투수들을 길러낸 것은 있으나 돈이 없고 이 야구에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은 유망주들을 키워내서 돈이 없으니까 이 대기업 팀들은 거액을 주고서 FA 선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키워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끈끈한 정이 생기고. 근데 삼성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욕심나는 선수가 있으면 데리고 와.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이 돈의 맛을 본 선수들이 근성이나 조직력이나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치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팀이 있군요. 스타 플레이어는 즐비한데 그렇다고 항상 그 전력으로 따지면 항상 우승해야 되는데 우승해야 되는 팀이죠. 그렇죠. 좀 돈으로 처말하는 팀. 그런데 존처럼 그렇게 못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건 없고 악바리 근성만 남아있는
또는 약간 조폭스러운 문화가 있기도 했었던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하는 걸 보면서 예. 열광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건 거죠. 근데 예. 그 와중에서 이 삼성 같은 기업이 삼성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됐죠. 예. 삼성 같은 미디어에서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죠. 네. 왜냐하면 예. 우승하게 되면 저는 안 봐도 비디오로 우리 모든 야구 팬들이 안 봐도 다 압니다. 그 다음날 어떤 기사가 쏟아질지, 네. 감독, 명장, 어떤 힘, 선수들을 끌어 모았다. 네. 그리고 그 에이스 역할을 한 선수하고 홈런 몇 개 터트린 선수 붙잡아서 이제 그 우승의 주역으로 이 기사들을 쏟아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10월 달에 날씨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몇십억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로야구가 우승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몇십억 원이고 돈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착하게 빠지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내세우는 스타 선수들 몇십억을 받고 있고 몇억 원씩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전면에 배치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실상은 그 한 명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100명 200명의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 탄생한 건데 그 나머지 선수들은 5천만 원 미만 받고 있는 선수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군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최하 연봉이 30만 달러던가요? 40만 달러던가요? 30만 달러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비교해서도 우리의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예. 그죠? 그 국민소득이 만약에 미국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라고 합시다. 5만 달러가 안 돼요. 근데 그걸 5천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5만 곱하기 6배니까 이게 3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고 치자고요.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5 하면은 최소한 1억 원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가요, 우리가. 그 평균 연봉이 최저 연봉. 최저 연봉 그렇죠. 최저 연봉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올 초에도 야구하고 축구하고 농구 등등의 이 프로스포츠 종목의 이 평균 연봉이 비교한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한 1억은 언저리 정도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숫자가 또 함정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야구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는 수치가 도출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스타 선수가 10억 원이고 그리고 뛰지 못하는 2군에 있는 선수가 2천만 원이다라고 할 때 이 평균 연봉 5억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최고와 최저의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프로야구 연봉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의 평균 연봉이 5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오정보라는 얘기죠. 숫자 노름이군요, 역시. 숫자 노름인데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대기업이 운영해야지 좀 떡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반겨할 수도 있겠군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저는 야구인들이 굉장히 모순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김성근 감독이 SK에서 해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해임이 될 당시에 그 SK 팬들이 그 야구장에서 또 불 질리고 엄청 화를 냈었어요. 그 사건이 해프닝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연고지 팬들의 이 팬심과 이반돼 가지고 격리된 그들만의 생각 가지고 이 김성근 감독을 해임을 시킨 건데 이게 바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넥센처럼 야구 기업으로서 연고지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되고 우리가 마케팅의 대상이 이 연고지 팬들이고라고 한다면은 연고지 팬들의 마음과 이반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감독을 해임시켰을 때 그만큼 로열티가 떨어져서 매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미 라소다 같은 그런 지역 연고를 대표하는 그 명장이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만두고서는 영전을 하잖아요. 그 사장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 있는데 넥센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판 선수를 데려오면서 선수의 신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태근, 송신영처럼. 와이로님께서 이렇게 달아준 것도 있습니다. 이태근 선수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아까 해태 타이거스 얘기하면서 약간 조폭스럽다고 했는데 그거는 폭력배란 뜻이 아니라 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끈끈함이라고 끈끈함 이런 얘기였어요.
김태균 15억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일본에서 다시 데려오면서 그만큼의 연봉 보상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대기업 구단의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야구 팬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네. 뭐냐면은, 김태균 선수가, 마음을 접었어요. 일본에서 뛰다가, 롯데에서 그렇죠. 뛰다가, 네. 나 못하겠다,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김태균 선수가 한국으로 복귀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됐을 때, 네.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멋지게 한화 대전구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네. 시구를 하고 난 다음에 퇴장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화 팬 여러분, 네. 내가 김태균과 박찬호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해버렸죠. 모든 한화 팬들이 박수를 환호하면서 박수를 네. 보냈죠. 예. 그것은 뭐냐면, 김승현 회장의 혼자만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네. 선수 영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결국 지금 김웅영 감독이 가가지고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박찬호 선수의 영입은 예를 들어가지고 잘 고려해 볼 게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티오 한 명을 박찬호 선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려할 면이 있는데 이 판 자체를 구단의 고위층들이 선수 구성을 염두에 다 두어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찬호 선수의 실제 전력이 이 정도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수를 와가지고 해야지 박찬호 선수 마케팅도 성공하고 네. 성적도 올라가는데 야구를 모르시는 구단 이분들은 야 최고 스타가 박찬호 아니야? 박찬호 하나 데리고 오면 다 될 거 아니야? 야구 구단을 조직 운영해야 되는 건데 이벤트스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박찬호 데려다 줬는데 김태균 데리고 왔는데 왜 못해? 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하나 출신의 거포이고 하니까 네.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 김승현 회장의 어떤 이런 김승현 회장의 그런 어떤 어나운스먼트는 네. 본인의 이미지 관리랑 하나그룹 차원에서의 통 크고 보스 같고 형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연출하기 위한 적절한 시그널이었었죠. 괜히 아들 구한답시고 야구방망이 청계산 데리고 와가지고 야구방망이 한 게 그게 다 기질이 있는 거였군요. 원래 조폭이었구나. 그 양반이 권투연맹 회장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권투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제가 듣기로 아들이 맞았다는 거 얘기 듣고서 이 선수들을 소집할 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권투연맹 회장했을 때 집행부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도 좀 활약하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제가 너무 그때 열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승합차에 태워서 아들과 때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갔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어디냐? 청계산이었습니다. 청계산이었고 본인이 불렀던 선수들을 시켜서 아들을 때린 사람을 몇 대 이제 주워 박았습니다. 체력을 좀 떨어뜨려 놓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대1로 붙어봐. 남자답게. 남자다운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 편 애들 쭉 둘러 세워놓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놓고 미리 주업해가지고 팔다리 한쪽씩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 등장시켜가지고 남자답게 한번 뛰어봐. 그들의 인식이 그 정도예요, 그냥. 개 같은 마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코모도스 황제가 미리 검수한테 상처를 막시무스한테 상처를 내놓고서 그리고 이제 갑옷 씌워놓고 싸우는 이런 개 같은 얘기랑 똑같네요. 돈의 힘으로 그런 무대를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언제나 정의, 진실 이런 거 가까이 가지고 간다라고 만들어가는 건데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네요. 아무튼 그러면 센 김에 잠깐 좀 더 세고서는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쉰다기보다도 분위기. 일단은요 하나 홍보할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 19일 날 행사인데요. 보자. 경기 남부협의회 2차 모임입니다. 2013년 10월 19일 오후 3시 이번 주 토요일에요.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 구리, 남양주, 가평 지역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구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13번 글을 참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평 쪽, 구리 쪽, 이쪽이랑 통합을 했군요.
그렇게 해서 경기 남부협의회를 그렇군요. 경기 북부협의회가 출범했으니까 2차 모임을 하겠다는 이런 기쁜 흰개구리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닉네임이긴 합니다만 흰개구리님께서 피부가 하얗고 입이 좀 크신가요? 하여튼 안내 멘트입니다. 10월 19일 오후 3시. 그리고 제 방송 한동안에 가입해 주신 그런 조합원님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오신 버닝입니까? 예, 버닝님 오시고 또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화로 가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전화로 가입하신 분 그리고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엔도리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본과 관계된 일을 하잖아요. 충북 충주시에서 돼아빠님께서 주셨. 돼지 아빠의 약자는 아니죠? 돼아빠님께서 광주 북구에서 아카시님께서 가입해 주셨어요. 예,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그리고 음악도 하나 듣고 올게요. 울부짖는 견과류. 크라잉넛이 불러주는 영웅 출전가 듣습니다. 새별이여 우리 히어로즈는 전진한다. 멋이여 지려 나의 자랑이여 히어로즈는 승리한다. 예, 울부짖는 견과류가 불러준 영웅 출전가입니다. 자, 몰상치카님께서 올려주신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와이로님과 동그라미 2개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목이 프로야구와 자본주의. 와, 이런. 근데 거창한 말씀을 하시네. 예. 그러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이 거창한, 제목은 거창한데, 이게 내용이 뒷받침이 될 텐데. 원래. 팟빵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목은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야. 예. 영주삼이 같은 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까 잠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 넥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넥센이, 그러니까 우리 야구 기자들이나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네. 이 메이저리그의 어떤 선진적인 모델, 네. 메이저리그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나갔느냐를 얘기하면서 그 영화 머니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머니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 부상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은퇴 직전에 갔다 몰렸던 선수들을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분석을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로 사모아서 성공해서 크게 재미를 봤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참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이 다 들어있는 그런.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 정작 이 머니볼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머니볼의 가장 근사한 구단의 모델이 바로 넥센이거든요. 네. 근데 넥센은 돈 없으니까 빨리 프로야구에서 나가고 넥센 대신에 대기업이 인수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프로야구와 자본주의라는 이제 주제를 들고 왔는데 오늘 다 얘기 안 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냥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게 사랑도 있겠고 가족도 있겠고 많은데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이 우리의 생명,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자본주의에서는 상품화를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인간을 상품화한다고 해서 인간을 실제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영역은 몸과 이 마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의 이 정신 세계를 판매를 한다는 거는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창작이라든지 예술가들에 해당하는 얘기고 인간의 몸을 상품화한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바로 프로스포츠를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프로스포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몸을 이용해서 자기가 행위를 해서 무형의 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스포츠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스포츠가 이 자본주의의 꽃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이념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가장 저항감 없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게 되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건데.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려지고 프로답지 못하게 왜 이래 뭐 프로끼리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일반화된 얘기인데 사실 이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프로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었거든요. 네. 대신에 뭐 샐러리맨이라든지 그렇죠. 직장인 이런 얘기를 썼었었죠. 프로야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는 이렇구나 이런 것도 이미지를 갖게 된 건데 프로는 원래 이런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프로는 이런 거야라는 거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된다. 예. 그리고 돈을 차등 지급해도 별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잘 인기 있는 선수는 실력이 모자라도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연봉을 지급해야 된다. 예. 물론 실력에 비례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되면 돈을 많이 줘도 되고 아니면은 닥치고 5,000만 원만 받아도 조용히 있어라. 그게 바로 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과에. 그러니까 이 프로는 이런 거야라는 데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결과 위주라는 얘기인데 결과에 승복을 해가지고 돈과 명예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과 명예를 위해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뭐 스포츠는 뭐 과정의 감동이다 이런 얘기 있지만 결국은 결과로 설명해야 된다. 그렇죠. 프로는 결과로.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논리에 우리가 감염이 돼서 전염이 돼가지고 일단 과정이나 스토리 이것보다도 일단 스타하고 승리를 이끄는 그 모습 자체에 환호를 하면서 거기에 모두 도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워낙 그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이 사회 환경이 급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스타들도 우리가 너무나 빠른 템포, 너무나 빠른 사이클로 쓰고 버리죠. 쓰고 버린다. 소비를 해버리죠. 잊혀진 선수는 한순간에 꿈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인간은 없죠. 스토리도 없고. 결과 위주인데 이 결과 위주에서 우리가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게 되고 이러는데 만약에 결과를 못 내게 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르는 거죠. 잘리죠. 바로 해고하는 거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어머니 있어요. 보통 3년 정도 되는데 3년을 다 채우고 가는 감독이 거의 없죠. 심지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봤어야 됐어요. 그렇죠. 김성근 감독이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었는데 성적이 안 나면 계약 기간이 무의미하다.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프로야구 말고도 요즘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사람이 아닌 실적이나 돈으로 이 사회가 굴러간다. 사람도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미화를 하죠. 미화를 한다.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즉 몇 명의 스타들을 키워내면서 프로야구에 대한 환상을 키워주죠. 그거를 우리가 프로야구 말고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노력해라.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루저들은 노력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의 논리입니까? 자본의 논리죠. 효율성의 논리. 자본의 논리이고 기업의 논리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프로스포츠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프로스포츠를 프로스포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차피 이제 이 프로스포츠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본의 논리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독과점을 예를 들어서 독과점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 프로 스포츠에서도 선수의 권리를 우리가 좀 더 신장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본주의 삐뚤어진 자본주의의 어떤 그 극단적인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독과점도 프로야구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는 요미우리고 미국에서는 뉴욕 양키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쓸만한 선수들을 다 데려간다는 비난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었고요. 그들의 내부에서 프로야구 전체의 의사결정이 이런 대기업 구단, 대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긴 교회도 보면은 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몇몇 큰 교회가
대신하기보다는 큰 교회에 의해서 교회 목소리가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프로스포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프로의 협의회 같은 것도 끌려가는 거고 또 이것이 정당화된 삶의 지혜로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걸로 삶의 철학까지도 사회 돌아가는 철학까지도 규정을 짓는다. 그렇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스포츠를 이 자본주의 논리를 전파하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요?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죠.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프로야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산업적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프로야구의 어떤 그 자본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를 부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선수 노조가 있어야지 선수들도 성공한 몇몇 선수 빼놓고 나머지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선수협이 주장하는 바를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선수 이 복지라든지 유소년 야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 자본이 넓어져서 이승엽 선수 뭐 김태균 선수 무슨 이대호 선수 추신수 같은 유망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스타가 많아지고 경기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혜택이 프로야구 전체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말입니다. 정말 최동원 선수와 같은 그런 선구자들이 계셨지만 참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만 노예가 되길 거부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대강 이런 제목으로 옛날에 말지의 월간 말지 송진우 그 당시 회장 표지 얼굴을 써갖고는 그런 식의 제목을 뽑아서 인터뷰도 나오고 특집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선수협의회 얘기인데 선수협의회 노조란 말도 아니고 선수협의회라는 이름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중에 회장님이 정말 영원히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이렇게 생긴 거고 선수 노조가 정말 절실하게 했군요. 선수노조 형태로 저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발전적으로 재조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이고 메이저리그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스포츠를 삼성, 현대, LG가 먹여 살려왔죠. 삼성이 살려왔습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 시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나자빠져가지고 스포츠에서 손을 뗄 때 삼성이 종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먹여 살려왔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발전과 이 사회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기업의 지원과 후원으로 스포츠가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더욱 발전하고 팽창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기능을 해서 프로스포츠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생존을 마련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왔는데 이 시기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왜냐?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프로스포츠 발전은 이제는 없다. 없죠.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프로라면은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을 때 그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에 몸을 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군요. 오늘, 처음에, 그래도 일단은 오늘 마지막, 넥센과 두산. 넥센과 두산. 은근히 넥센을 밀어주시는 지금, 노골적으로 밀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스포츠 평론가, 최동성 님이었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전 두산도 좋아해요. 네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한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마 넥센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감을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스포츠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칠 때가 되어가고 있군요.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이 30만 달러, 김태균 15억, 크크크. 이러니 뒷거래로 외국인 데려오지. 그렇죠.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룰은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라는 것에는 프로라면 프로다운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에게만 그런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구단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노래로요. 그래요. 백수와 조시가 부른 가르시아 듣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